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숨긴 채 곁에 있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재혼 2년 후 병원에서 밝혀진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낯선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 2년째, 지아 씨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 태석 씨를 만났던 날, 동네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혼자 국밥을 먹고 있던 그 남자.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고 웃을 때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 지아 씨는 그 주름이 좋았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 같아서. 태석 씨는 45이었다. 지아 씨보다 12살이 많았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엄마는 나이 차가 너무 나지 않니라고 했고, 친구들은 그 나이에 총각이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라며 수군댔다. 하지만 지아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태석 씨는 그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했다. 나 가진 것 없어요. 젊은 시절에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건드렸다가 다 날렸고, 지금은 건설 현장 일용직이랑 만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지아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진 거 없어요. 반찬 가게 하나가 전부예요. 같이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도 지아 씨는 그날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기억했다. 결혼 후 태석 씨는 현장 일을 줄이고 지아 씨의 반찬 가게를 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무거운 재료를 날랐다. 손이 투박하고 요리 솜씨는 없었지만 성실했다. 손님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대했고 지아 씨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줬다. 싸운 적도 있었다. 사소한 것들로. 태석 씨가 약속을 잊고 늦게 들어온 날, 지아 씨가 너무 지쳐 짜증을 부린 날.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을 넘기지 않고 꼭 화해했다. 태석 씨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지아 씨 곁에 앉아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지아 씨는 그런 그가 좋았다. 가끔 태석 씨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주로 저녁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끝낸 뒤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었다. 지아 씨가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눈빛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했지만 지아 씨는 깊이 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아니, 평온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지아 씨는 뒤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었다. 태석 씨? 대답이 없었다. 지아 씨는 행주를 내던지고 창고 문을 열었다. 태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지아 씨는 손이 떨렸다. 119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아 2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다.
구급대원들이 오는 동안 지아 씨는 태석 씨의 손을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다. 태석 씨, 태석 씨,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어요. 태석 씨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짧게 설명했다. 급성 위출혈,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 점막이 손상되고 혈관이 터진 것이라고 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지아 씨는 보호자 대기실에 홀로 앉았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불빛,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뛰고 있었다. 지아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석 환자요. 수술 중이라고 들었는데 보호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대기실을 가리켰다. 여자가 돌아섰다. 그리고 지아 씨와 눈이 마주쳤다. 지아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제가 보호자인데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천천히 굳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마치 갑자기 얼음이 된 것처럼 그녀는 지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혹시 누구세요? 저 아내입니다. 강태석 씨 아내요.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두 손이 꼭 쥐어져 있었고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어디선가 링거 기계의 알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가 천천히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오래된 봉투였다. 전 최선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걸 꼭 보셔야 해요. 지아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선영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아 씨는 봉투 입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접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공원이었다. 봄이었는지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태석 씨였다. 분명히 태석 씨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은 같았다. 그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팔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주름, 눈가의 그 주름이 사진 속에도 있었다. 두 번째 사진. 병원 복도였다. 태석 씨는 유리창 너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 옆에 선영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도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작고 가느다란 웃음이었다. 지아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다. 친권 포기 각서. 태석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장도 찍혀 있었다. 날짜는 20년 전이었다.
지아 씨는 한참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해주세요. 지아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자신도 놀랐다. 선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영 씨와 태석 씨는 25에 만났다. 오래 사귄 건 아니었다. 1년쯤 됐을 때 아이가 생겼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가난했지만 젊었고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태석 씨는 당시 작은 건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선영 씨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딸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태어났을 때 건강했다. 통통하고 잘 웃는 아이였다. 2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2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꾸 쓰러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빈혈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사를 거듭할수록 진단은 무거워졌다. 희귀 혈액 질환.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치료비가 어마어마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고 이식 후에도 평생 약을 먹어야 했다. 그 돈이 없었다. 태석 씨는 대출을 받으러 다녔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부모님께도 사정을 했다. 조금씩 모였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선영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이 매일 퀭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태석 씨가 없었다.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길지 않았다. 미안하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가 따로 봉투에 넣어져 있었다. 선영 씨는 그날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분노가 컸다. 배신감도 컸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아이가 아팠으니까. 선영 씨는 일어섰다.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 콜을 받았다. 부모님이 도와줬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수십 번 냈다. 서연이는 살았다. 골수 이식은 성공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아이는 살아남았다. 세월이 흘렀다. 서연이는 22살이 됐다. 씩씩하게 자랐다. 아픈 내색을 잘하지 않았고 엄마를 많이 배려했다. 그런데 올해 재발했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의료진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간의 이식이 적합성이 높다고 했다. 친부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선영 씨는 20년 만에 태석 씨를 찾았다. 어렵지 않았다. 이름과 나이로 SNS를 뒤지다 보니 동네 반찬가게 사진이 나왔다. 함께 찍힌 여자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선영 씨는 연락을 할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면 발이 움직였다. 오늘 막 연락처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려던 찰나 태석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먼저 들렸다. 선영 씨의 이야기가 끝났다. 지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찬 가게에서 나란히 일하던 태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결혼 전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결혼한 적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다.
지아 씨는 손 안에 들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태석 씨가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은 진짜였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버리고 달아났다. 왜였을까? 무서웠을까? 아니면 정말 감당이 안 됐을까?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까? 지아 씨는 태석 씨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믿었던 것들이 흔들렸다. 서연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아 씨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입원해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지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끝나면 의사한테 얘기해 볼게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영 씨가 숨을 들이켰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다. 링거 기계 소리는 계속됐다.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수술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지아 씨는 그 불을 바라보았다. 그 문 안에는 자신의 남편이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20년 전 딸을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 있었다. 지아 씨는 눈을 감았다. 태석 씨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왜 숨겼는지, 왜 그때 떠났는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쉽지 않은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아 씨는 손 안에 사진을 꼭 쥔 채 그 빨간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은 그것만. 진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인생에도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면 구독 후 함께 나눠주세요.